바다를 바라보고 웅장하게 자리 잡은 멋스런 석조 건물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항구 도시 리버풀은 지난 2004년 항만 지역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되자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항만 경관의 고유성과 온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위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8차례에 걸쳐 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심 부근에 대형 축구장이 건설되자 유네스코는 경관이 회복 불가능해졌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해버렸습니다. 리버풀은 축구장이 항만에서 3km나 떨어진 공터에 지어졌다고 항변했지만 유네스코는 단호했습니다. And their guidelines all weren't ever very clear of what they wanted. It was always clear what they didn't want. 리버풀과 같은 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5년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유네스코의 개선 요구에도 4차선 다리 건설이 강행되자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한 겁니다. 드레스덴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경관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돼 등재될 때 결정적이었던 특성이 사라지게 되면 등재를 철회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관입니다. 서울시가 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종묘에서 불과 170m 떨어져 있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 축구장을 지었다가 등재가 철회됐던 리버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국가유산청에 종묘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신들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버풀은 8번, 드레스덴은 3번,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철회됐다가 다시 등재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계획대로면 거대한 건물이 종묘를 집어삼킬 듯 솟아오를 거라며 공포스러워합니다. 개최 불가능한 종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 반면 서울시는 이미 보이는 건물들 옆 비슷한 건물 몇 개가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소란 떨 거 없다는 반응입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사뭇 다른 두 미래의 그림. 종묘 하늘에 새 건물 몇 개가 들어선다는 점 하나만은 공통점입니다. 정전을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면 이미 도심 스카이라인이 부분적으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서울시의 청사진대로라면 이들의 2배 높이 건물 몇 개가 여기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종묘 하늘을 가리지 않는 높이로는 안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건물군을 철거하고 광화문 광장 3배 크기의 공원을 만들어서 남산까지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때문입니다. 한정된 땅에 공원을 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마련. 그래서 사업성을 회복하려고 부지 용적률을 1000%까지, 최고 71.9m까지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둘 솟아오르던 고층 건물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는 성장의 상징 같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2025년 천만도시 서울을 새 단장할 때도 그 방식이 꼭 고층 건물이어야 할까? 신성화할 건 아니잖아요. 돈이 남게 하려니까 그런 거죠. 업적을 이렇게 개선문처럼 남기려고 하니까. 프랑스 파리 중심 지역은 37m 이상 건물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잘 활용해 용적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용적률 달성의 유일한 방식이 고층화는 아니다. 저층 고건 표율이죠. 그러니까 낮고 뚱뚱하게. 낮게 지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다르게 사업성을 만회할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용적률 거래제라고 그 남는 용적률을 외부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하면은 높이를 굳이 600에서 1000%까지 줄 필요도 없게 돼요. 이미 4년 전 우리는 세계문화유산 왕릉 위로 아파트가 솟아오르는 광경을 목도하며 한바탕 큰 소동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억지스러운 늑장 조치는 질타만 받았고
이를 계기로 세계유산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의 가치가 훨씬 큰 서울 한복판. 사유재산 지배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한 곳 종묘에서 개발보다 보존이 환상입니다.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자의 눈 임소정입니다. 종묘 정전을 등지고 바라본 전경입니다. 담장 뒤로 숲이 있고 정면 멀찍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세운지구가 재개발되면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경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들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을 그린 가상 이미지로 기존 건물과 남산타워 사이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하지만 왜곡된 이미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망 이런 거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놓으셨던데 뒷줄은. 단 한 지점에서만 그린 조망도로는 전체적인 훼손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이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묘의 가치를 논하니까 정전의 가치를 논하니까 거기가 조망 시점이 된 거죠.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이미지와도 전혀 다릅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적 대상이 아닌 데다 동의하지 않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뚜러청 모양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시정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그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긴 말 하지 않겠다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